밤 11시 도쿄 시내의 한 인터넷 카페. 칸막이 하나에 갇힌 남자가 컴퓨터 화면을 끈 채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합니다. 이 좁은 공간이 그에게는 집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남자는 일본의 공식 통계에선 노숙자가 아닙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 완벽하게 작동하는 사회, 전 세계가 가장 깨끗한 선진국이라 부르는 일본. 그리고 그 완벽함의 상징처럼 보이는 통계 하나, 노숙자 비율 0%. 미국이 노숙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유럽이 복지개혁을 외치는 동안 일본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나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일까요? 거리엔 노숙자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 사회가 감쪽같이 숨겨온 보이지 않는 노숙자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일본에서 노숙자가 되는 것은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수치심을 동반합니다. 일본 사회는 자립과 자기 책임을 극도로 강조하는 문화죠. 거리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일본에서 노숙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설립자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이 나라에는 노숙자에 대한 연민 문화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노숙자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사회는 그들을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남성이 노숙자가 되는 것은 더욱 큰 치욕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 당국은 노숙자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구걸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죠. 도쿄와 같은 대도시는 노숙자 방지 건축물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기는 공원문, 누워서 잠들 수 없도록 설계된 벤치, 장시간 앉아있기 불편하게 만든 공공시설들, 이 모든 것은 노숙자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거리에서의 생활 자체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일본 특유의 엄격한 약물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일본은 알코올을 제외한 모든 약물에 대해 극도로 강경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 결과 일본인 중 단 1.6%만이 평생 동안 불법 약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46%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수치죠. 약물 중독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낮은 노숙자 비율의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강력한 의료 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숙자의 30에서 35%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심각한 정신질환자들이 의료기관에 수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일본은 독특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각종 규제로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동안 일본은 반대 방향으로 갔죠.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했고 그 결과 비교적 저렴한 주거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일본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한 모범 국가처럼 보이죠. 하지만 공식 통계 뒤에 숨겨진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일본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그들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1990년대 일본 경제에 거품이 터졌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붕괴하면서 일본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었죠.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시작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정규직을 구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의 임시시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게 됩니다. 사회에서의 지위도 자리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 상당수는 아파트를 구하고 매달 임대료를 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리에서 노숙자로 사는 것은 절대 피하고 싶었죠. 사회적 낙인과 수치심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제3의 선택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사이버 노숙자 현상입니다. 일본 전역에 널리 퍼진 24시간 인터넷 카페와 만화 카페가 이들의 피난처가 되었죠. 시간당 요금을 내면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는 이 공간들.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세대의 많은 이들이 이곳을 임시 쉼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는 없지만 사람들은
좁은 컴퓨터 칸막이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페들은 서비스를 확장했죠. 음식과 음료는 물론 깨끗한 속옷이나 샤워 시설까지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이것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사이버 카페는 사실상 상업적 노숙자 쉼터입니다. 다만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쉼터가 아니라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곳이죠. 작은 칸막이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17에서 28달러 정도입니다. 넷카페 난민으로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임금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이라 아파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죠. 매일 밤 인터넷 카페에서 몇 시간씩 돈을 내고 잠을 청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집이 없는 노숙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자지 않으니까요. 일을 하고 깨끗하게 면도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습니다. 노숙자가 되는 것과 함께 오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죠.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 주소가 없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은행 계좌를 만들기 어렵고 각종 사회 서비스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노숙자 통계는 엄청나게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비정부 기구들은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의 실제 수가 정부 발표의 최소 3배는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버 노숙자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2020년 도쿄에서만 인터넷 카페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최소 15,00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전체의 공식 노숙자 수의 5배에 달하는 숫자였죠. 어떤 면에서 이 사이버 노숙자 현상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니까요. 집은 없어도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리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지인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일본 전체 노동력의 3분의 1, 2,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정규직을 구할 수 없어서죠. 이들 모두가 노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정상적인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은 이미 30년을 넘어섰으니까요. 일본의 공식 노숙자 비율은 미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빈곤층 인구 비율은 실제로 미국보다 높죠. 거리로 나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변두리에 갇혀 있습니다. 사이버 카페와 캡슐 호텔을 전전하며 연구 주소가 없어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직업이 없어서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는 끝없는 악순환. 이것이 보이지 않는 노숙자들의 현실입니다. 일본 사회의 완벽해 보이는 표면 아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좁은 칸막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사회도 그것을 원하죠. 보이지 않는 문제는 쉽게 무시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계속해서 노숙자 비율 0%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일본의 깨끗한 거리를 칭찬하고 관광객들은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도시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네온 사인 뒤 24시간 영업하는 인터넷 카페의 작은 칸막이 안에서 수만 명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도 잠을 청합니다. 이것이 일본 경제에서 잘못된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장기 불황, 비정규직의 확산, 소득 양극화,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부재.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고마가는 구조.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숙자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일본 사회는 여전히 그들을 외면할 테니까요.